하면서 신불자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일정 정도 소득이 되는 사람들이 고위 신불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근데 현금을 쓴다고 해서 예. 다 이렇게 노출되지 않는 건 아니고 그래요? 이제 일반 서민들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현금 영수증을 아주 초두천하게 그렇죠. 받죠. 맞습니다. 슈퍼에 가서 예. 뭐 1,000원, 2,000원도 다 현금 영수증을 받아서 예. 나중에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하죠. 근데 이제 대체로 검은 돈을 많이 축적한 분들은 현금 영수증조차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노출이 안 되는 거죠. 네. 자, 우리도 그런 검은 돈이 막 있어봤으면 좋겠어. 그죠? 네. 현금으로 막 펑펑 쓰게 그냥. 왜 그걸 쓰시려고 그래요? 예? 쓰실 필요가 없는데. 돈 있으면 쓰죠. 딴거 자기가 쓸 만큼만 가지고 쓰시면 제일 좋죠. 그걸 왜 뭐 쓸데없는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위원장 얘기하고 있거든. 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 김상조 위원장 후보자도 제가 볼 때는 예. 좀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분이 재밌는 게 그 삼성에서 이제 특강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예. 가셔가지고 아마 그때 500만 원인가 이렇게 주겠다고 이제 강연료를 주겠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돈이 필요 없다. 그리고 52만 원만 받으셨어요. 예. 원래 이제 그 기준이, 김영란법에 따른 기준이 그겁니다. 그럼 이제 어디 또 딴 곳에 가서는 뭐 30몇만 원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38만 원인가 받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인의 기준이 철저하게 있는 거죠. 그분하고 비교가 되네. 그 전직 대통령인데, H모대, 그냥 H모대가 한양대거든요. H모대. H모대는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른 데서는 그렇게 영혼 없이 얘기하는데 우리는 한양대인데, 거기에서 이제 특강을 하는 개건 교수 비슷하게 하면서 한 달에 뭐 300에서 500 정도씩 해갖고 1년 하게 되면 6천만 원, 7천만 원씩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번밖에 안 간 거야. 그렇죠. 예, 그런 분이 대통령 되는 사회였었어요, 한때는. 누군지는 알겠습니다. 누군지 알겠죠? 9년 중에 한 분인데 네. 이상하게 그분이 네. 남성분이야. 그분 참, 그렇게 말씀하셔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정 의원님, 지난주에 특강 다녀오셨는데 얼마 받으셨습니까? 저 특강 가면 돈 안 받습니다. 안 받으십니까? 예, 받아서 다시 주고 옵니다. 그렇습니다. 시민사회운동단체 쪽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근데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아서 꼭 줍니다. 그렇습니까? 왜냐면 적게 주지 마십시오. 많이 줘서 주고 오죠. 저는 돈을 다 줍니다, 주로. 역시. 예. 뭘 박수를 치고 그러세요, 패널이요. 패널은 늘 MC에 대해서 비판적 관점, 견제의 마인드. 알겠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좀 차이가 나죠. 예.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돈을 받으셔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요. 본인의 노력한 만큼 받아간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김상조 후보자가 거기도 철학이 나오네. 재벌도 네네. 과도하게 그거예요. 적은 지분으로 네. 전체를 경영권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3%면 3% 정도만 행사해라.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이제 자기 생활에도 습관화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그 비리라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문제가 된다고 그래 펼쳐놔서 그렇지. 예. 가만히 보시면 굉장히 교묘하게 그 균형을 맞춘 그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말을 돌려고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사를 갔을 때 15일 내로 그죠? 예.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라든가 그런 거 할 때 지금 현재 위장 전입 같은 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잘 보시면 14일 동안만 놓았다가 하루 차이를 두고 옮겼잖아요. 예.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법에는 일단 벗어나지 않는데 최대한 거기에서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누리고 이제 본인의 그 여유를 발휘하는 거죠. 위법하진 않고. 그렇죠. 그냥 유연성을 발휘하는 거죠. 예. 저는 이게 김상조 후보자가 비리를 저지른다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랬다기보다도 최대한 그런 법의 유연성을 이용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김상조 후보자가 갖고 있는 평소의 생활 습관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특강료만 보더라도 아니 좋게 보니까 그렇게 아니 좋게 그러니까 보이는데. 제 말은 이제 저는 좋게 본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내재적 논리로 한번 파악을 해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내가 위법을 한 건 아니지. 다르다라고 보는 거겠죠. 예. 그런데 이제 보면은 김상조 후보자 이력 가운데 이제 3가지 사회이사, 정부위원, 연구비 거절.
이런 거는 본인의 삶을 무척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뭐 상상도 하기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그 대학에서 교수라고 하는 그 직함의 예. 가장 이제 큰 매력적인 것은 연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학에서 학문을 한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이제 어떠한 연구 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교수로서는 명예고 예. 그 직 자체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연구비를 연구하기 위해서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데 김상조 그런 것도 후보자, 거절했고. 예,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정부위원 활동도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기업에 굉장히 비판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이사 역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김상조 후보자가 재벌이나 이런 데 굉장히 비판적이니까 회유하는 어떤 것으로서 굉장히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면서 사회이사로 영입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회이사 역할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번이 더 놀라운 건데요. 대학 연구소의 어떤 소장이나 이런 직함을 받으면서 사실상 돈을 또 연구비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되는 구조를 좀 말씀을 드리면 대학의 어떤 센터라고 하면서 그 연구 그 소장을 맡고요. 직접 본인이 돈을 받으면 연구 그 이 돈이 노출이 되니까 실제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학교로 돈을 주고 학교에서 그 센터에 그 예산을 배정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기업에서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을 숨기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방법으로도 돈을 받지를 아예 않았고 실제 학교에서 하는 어떤 그런 연구비나 이런 것도 아예 거절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 목적으로 하지 않고 타이틀만 두고 기업으로부터 우회적으로 조금 불법성 있는 돈을 받는 이런 경로가 대학에서는 왕왕 있는데 그렇죠. 그거조차도 하지 않았다. 예, 맞습니다. 탑함이네요. 예. 그래서 이제 딱 한 건 이제 연구 용역을 크게 이제 받은 게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그 서울대 총장, 그 본인의 정운찬 총장이 이제 김상조 후보자의 그 은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부탁을 해서 이제 외부의 연구 기관에 이제 용역을 하나 받은 게 있다라고 합니다.